네, 안녕하세요. 네, 신호관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과목 수출입통관 절차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입통관 절차를 보면은 그 관세에 대한 부가징수 및 수출입통관에 대한 적정을 하고 재정수입 확보하고 이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 하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입통관 절차 같은 경우에는 1과목 수출입 통관이죠. 통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서 우리는 수출 그리고 수입 그리고 반송하는 것을 통관 절차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수출이나 수입이나 반송이나 모두 다 그러한 수출 신고, 수입 신고, 반송 신고 이외에 일련의 절차들이 붙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수출 같은 경우에는 물품 소재지를 관할 상관자한테 수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또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수출 관련된 모든 신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정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출 신고 수리를 해주고 이 적재를 하게 되어 있죠. 30일 이내에.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다 수출입 통관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관세법에서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요. 왜냐면 관세도 부과도 안 되고 이거는 이제 그 수출하는 거 행위만 갖고 이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수출대금 회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환 거래법과 연관되는 것이고, 자, 수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수입에 대해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죠. 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1과목 보면은 이제 관련된 고시를 많이 배웠습니다. 법을 일단 기본으로 두고 그 다음에 거기서 관련된 고시를 봤어요. 뭐 수출, 수입, 반송에 관한 고시가 있고, 그 다음에 유통이력, 그 다음에 뭐 지시권 보호제도 등등등 그러한 일련의 고시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수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국경선 있죠? 보세구역 있죠? 이게 바로 관세선이에요. 관세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하고 플러스 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무조건 다 부과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세 이런 데를 보세구역이라고 그래요. 보세구역. 그래서 여기서 보세구를 왜 뒀냐면은 이 물품이 수입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배웠어요. 보면은 수입이 된 물품이 우리가 반입이 됐죠. 그래서 보세구역을 경영하는 경우는 보세구역도 반입되는 게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세구역이 왜 있냐면은 물품에 대해서 수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는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세를 납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잠시 머무는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얘는 아직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테두리를 쳐나가지고 세관에서 이 물품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는 못 나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수입 요건에 대해서 배웠어요. 수입 요건, 세관장 확인. 그래서 수입 요건에 세관장이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이 물품이 만약에 그 완구 용품이다. 그러면은 안전관리법에 따른 그 인증을 받아야지만이 이것은 이제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건을 득할 때까지 이 물품을 여기다 두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뭐다? 보세구역입니다. 보세구역. 그래서 원래는 이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세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세관에서 관리. 근데 전국의 세관 공무원이 3,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인천공에만 거의 1,500명이 몰려 있고 적어요. 세관 공무원 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세관장이 보세구역 관리해가지고 이 물품이 반입되고 이러한 반입되면은 반입신고라는 관리, 그 다음에 물품에 대해서 이 물품이 수입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신고되면은 반출이라는 관리. 그 다음에 이걸 수입 신고 수리되지 않으면은 못 나가게 하는 거, 이런 것을 다 원래 세관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관 원칙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보세구역을 운영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인력이 적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세관은 보세구역에 대해서 세관이 직접적으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한테 이러한 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기업이 나는 자체적으로 보세구역을 운영하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서 보세구역을 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세관에서 관리를 해야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인한테 보세구역을 운영하라고 이제 주는 겁니다. 근데 일정한 요건이 필요해요.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안 돼요. 얘가 보세 화물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보세 화물에 대해서 그 반출입에 관련된 전산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필요한 인력도 채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 보니까 그걸 보세사예요. 보세사. 그렇죠? 이러한 인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 장비들이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갖춰야지만이 이러한 보세구역을 그 자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건을 갖춘 자가 운영하게 된다. 그러면 그 자 뭐라 한다? 이 자를 운영인이랍니다. 운영인. 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인이라 그래요. 운영인이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풀어볼게요. 자, 보면 이제 보세 제도는 원래 세관이 운영해야 되는데,
세관에서 이렇게 일정 요건자한테 보세 구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세 제도를 갖고 있다. 자, 그 보세제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쪼갭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보세 운송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세 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보세 운송. 자, 물품이 여기에 반입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인천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인천에서 이 화주는 지금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어. 근데 얘는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회사가 있으면은 여기 앞에다가 보세구역을 세관장으로부터 오케이 받았습니다. 나 이거 보세구 운영하고 싶어. 이유는 나중에 보시고 나 이거 보세구 운영하고 싶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왜 그러냐? 여기 보면은 서울에서 이게 구로예요. 구로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구로 세관이 바뀌어서 지식비시 세관인데 아무튼 구로에 보면은 이제 세관이 있습니다. 세관. 원래 지식비즈니스 센터로 바뀌었는데 다 세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로 세관이 있어. 그래서 얘는 이 물품을 여기서 인천에 통관하지 않고 여기서 물품 갖고 와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여기 상사예요. 그래서 이 물품을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그때마다 수입 신고해가지고 반출한 다음에 그 고객한테 주고 싶어.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제 보세 구역을 운영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물품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보세 상태에서 보세 상태로 이 보세 구역에 가야 되는 거죠. 보세 상태로 운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뭐라 한다? 이거를 보세 운송이라고 합니다. 보세 운송. 그렇죠? 보세 운송 같은 경우는 아무나 주면 안 되겠죠? 웬걸? 얘가 갑자기 딴 데 갔다가 여기서 휴게소에서 물품을 뒤바뀌어 가지고 가는 경우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보세 운송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보세 운송 업자가 있어요. 업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세 운송 같은 경우에도 물품들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뭐 위험 물품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인데 그래서 보세 운송 업자 같은 경우에도 구분이 있습니다. 특정 물품을 보세할 수 있는 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간이 보세 운송 업자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세 운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때 보세 운송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 세관에서 보세 운송 같은 경우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세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 운송 같은 경우는 뭐다? 승인입니다.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근데 이 승인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물품만 승인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보세 운송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돼요. 자발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입니다. 승인이. 그래서 뭐 재보세 운송하거나 검역 물품이거나 귀금속 물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좀 세관에서도 채권 확보를 위해서 좀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세 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 또는 승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세 운송을 할 때 보면은 이때 동안 세관장은 이 물품이 정말 잘 가는지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품에 대해서 보다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 운송할 테니까 일단 담보 제공해봐. 왜? 너가 이거 가다가 물품 또 딴 데로 갈 거야. 그래서 보세 운송할 수 있는 이런 담보도 제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세 운송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기간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착지가 어딘지에 대해서도 다 신고사항 기재합니다. 그래서 보세 운송 신고에 대해서 그러한 방식대로 신고사항대로 보세 운송하지 않는 경우는 뭐다? 그때 바로 세관장에 관세를 징수해 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과세물 확정식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보세 운송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겠다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보세 운송 제도다. 보세 운송 제도. 그래서 보세 운송 같은 경우 이렇게 등록된 업자 및 그다음에 이렇게 보세 운송으로 등록된 차량에 의해서 이제 보세 운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 이제 앞에 트랙터가 있고 뒤에 이제 그 샤시가 있잖아요. 그럼 두 개 다 그 보세 운송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차량으로서. 아무튼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 배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보세 구역입니다. 이거보다는 이게 거의 비율이 한 1대 9예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보세 구역이. 자 보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좀 보편적인 게 이거죠. 보세 창고죠. 창고도 뭡니까? 물품을 보관하는 기능을 하는 게 보세 창고예요. 보세 창고입니다. 그래서 보세 창고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죠. 야적 전용 보세 창고, 그다음에 CFS 같은 지붕이 있는 그런 보세 창고도 있는 것이고, 식품류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험 물품, 화학 물질들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위험 물품 전용 보세 창고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인천에는 아마 위험 물품 전용 보세 창고가 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천은 몇 개 있는데 인천은 적어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허가를 안 내주겠죠. 왜냐면 지역 주민들이 그 좀 반발이 있으니까 위험 물품은. 아무튼 그다음에 보세 공장이 있습니다. 보세 공장. 자, 보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수출 지원 요게 좀 커요. 수출 지원. 보세 공장은 왜냐? 이게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텐데 보세 공장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한번 설명 드릴 겁니다. 보세 공장입니다. 자, 여기서 물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직 관세 냅니까? 관세 안 내요. 관세 안 낸 상태에서 이때 뭐 하냐? 이때 이
외국물품을 사용했다는 사용신고라고 합니다. 사용신고. 사용신고는 수입신고 서식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근데 이때 뭐냐? 핵심이 여기는 과세 보료예요. 거래구분란에 수입신고, 사용신고할 때 과세 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여기 반입한 다음에 사용신고하면서 반입하고 여기서 이제 제조 가공을 해요. 근데 제조 가공한 다음에 이 물품을 국내로도 국내에 있는 자한테 공급할 수도 있고 이거를 다시 바로 또 해외에 있는 자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관세를 내고 제조 가공한 다음에 다시 나갔다? 그럼 뭐다? 이때 수출 신고를 하고 이때 뭐 한다? 이것에 대해서 관세 환급을 받아야지. 그러면은 관세도 납부하고 수출하면 관세도 환급을 해야 돼. 현금 신청해야 돼. 소요량 관세 다 해야 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 그겁니다. 애초에. 그래서 관세 부과된 양 상태로 나가면은 관세 납부할 필요 없고 환급을 할 필요도 없는 거겠지. 그죠? 이러한 거. 그 다음에 물품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뭐야? 뭐 한다? 당연히 보석을 반입하니까 이때 역시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수입 신고. 그죠? 근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물품이 들어왔는데 부음품 같은 경우는 관세가 8이야. 8%. 근데 이런 자재들 갖고 만드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이 관세가 0%다. 그죠? 그러면 얘는 완제품 만들어서 수입했어요. 그럽니다. 관세 0%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부음품대로 그냥 수입해가지고 관세 8% 납부한 다음에 국내 공급한다? 얘는 뭐야? 8% 납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기 위해서 보세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장공. 그다음에 보세 전시장. 보세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요. 보면은 이제 어딘가 잠실인가요? 뭐 거기 뭐 코엑스가 있고 뭐 잠시만요. 삼성역이지. 코엑스가 있고 뭐 일산에는 킨텍스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보세 전시장입니다. 보세 전시장.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거는 물품을 전시를 하기 위한 목적이죠. 보면은 어떤 구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전시한 다음에 다시 나갑니다. 그럼 또 환급해야 돼. 이게 귀찮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품 같은 경우에 애초에 이런 보세구역에서 보세를 정해가지고 전시를 한 다음에 전시가 끝나면 다시 내보내는 거. 그죠? 그럼 관세 납부할 필요도 없고 관세 환급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전시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보세 건설장이 있어요. 보세 건설장. 자 보시면은 이것도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다가 무슨 원유를 이제 정제하는 아주 큰 설비를 짓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외국 자재 같은 거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 뭐 들어갈 때마다 그 수천만 개에 대해서 계속 수입 신고하고 수입 신고 들어가야 돼. 너무 귀찮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는 일단 수입 신고만 해놓고 여기서 물품들을 다 제조 가공한 다음에 막판에 이 전체 이 하나에 대해서 이제 수입신고 수리를 받음으로써 HS 코드 하나로 가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자 그겁니다. 하면 뭐야? 이건 이제 건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보세 건설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뭡니까 그 어디야 뭐 거제도 같은 데 보면 조선소가 있죠? 거기 다 보세 건설장이에요. 보세 건설장. 그렇죠? 왜냐면은 하여튼 거기서 다 보세 공장도 있고 건설도 있고 다 많아요. 그래서 보세 건설을 함으로써 한 번에 다 들어온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해서 수입 신고하고 한 번에 한 방에 그 배에 대해서 수입 신고 수리를 하나로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세 구역을 이제 종료를 하죠. 그러면은 이거 이제 보세 구역이 아닌 것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건설장이 보세 건설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랜트가 건설되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보세 판매장이 있습니다. 보세 판매장 얘는 뭐다? 면세점. 이거 뭐야? 외화 획득이야, 외화 획득. 그래서 해외 이제 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면세점에 들어가죠. 그래서 쇼핑하면서 막 이것저것 물품들을 삽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들을 이제 판매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애초에 판매할 때 우리 세금이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보이는 거지. 싸게 보니까 싸죠. 그죠?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물품들을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일반적으로 구매했다면은 이 물품에서 관세, 부가세, 모든 세금들을 다 부담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얘는 이 물품 사가지고 다시 나갈 거니까 관세를 얘가 부담하면 안 되는 것이지 세금들을. 그래서 이러한 보세 판매장이 이제 면세점으로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세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인가요? 상당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면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하려고 난립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한 재작년인가요? 2016년 때 이슈가 많아가지고 이때 보세 판매장만 그 문제가 고시까지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보세국 관리 파트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왜냐하면 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중소기업들도 그 면세점을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도 들어가 가지고
대기업만 판치는 그 면세점에서 그 중소기업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요건도 다 드러나 있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 저기 어딘가요? 그 원주인가요? 아니 원주인가 뭔가 팽창인가? 거기다가도 이제 중소기업으로서 이제 면세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중요하고. 자, 이렇게 보세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보세구역이 아니라 얘는 무슨 구역이다? 보세구역이다. 특허 보세구역. 특허 보세구역. 그래서 얘는 세관장이 특허를 해줍니다. 특허를 신청해야지만 특허를 내주겠죠. 이게 바로 특허 보세구역.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정 보세구역이 있어. 지정 보세구역. 지정 보세구역은 뭐냐면은 약간 공익을 위한 겁니다. 공익.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만이나 뭐 공항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지정 장치장이라든지 뭐 세관 검사장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정 장치장이 있고 세관 검사장이 있습니다. 지정 장치장은 뭐냐면은 물품에 대한 일시 보관이다. 일시 장치다. 일시적인 보안. 그래서 지정 장치장 같은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세관장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정 장치 관리하기 위해서는 뭘 든다? 화물 관리인이라는 애들을 둬요. 그래서 화물 관리인도 역시 일반적으로 사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뭐 CJ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화물 관리인으로서 세관장을 대신해가지고 일정한 보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세관장 지정을 하면은 이제 화물 관리인으로서 그러한 업체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은 뭐냐? 이 물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장치하기 위한 이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세관 절차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약간 보관이 필요해.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지정 장치장이다. 그다음에 얘는 세관 검사장의 얘는 뭐다? 당연히 검사 목적이지. 그래서 물품에 대해서 뭐 관련해서 화물로 잡히거나 그런 물품에 대해서 아니면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물품 같은 경우는 세관 검사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끌려가는 표현 안 돼. 아니, 됐죠? 뭐 물품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세관 검사장으로서. 그래서 거기서 검사를 한 다음에 검사가 통과되면은 이제 물품을 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세관 검사장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합보세구역이 있어요. 종합보세구역. 뭐냐? 종합보세구역은 특허 보세구역의 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수행하는 구역들을 뭐라 한다? 종합보세구역을 합니다. 종합보세구역이 이렇게 있다 있으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사업장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뭐라 합니다? 종합보세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종합보세구역 내에 종합보세 사업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뭐 보세 창고 기능도 하고 보세 공장 기능도 하고 보세 뭐 판매장 기능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바로 종합보세구역이다.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끝이 아니지 시작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세 제도는 이렇게 좀 크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각가지 뭐 보세 운송 신고 승인, 보세 운송 업체는 누가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보세 운송 기관들. 근데 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보세 창고 같은 경우는 물품에 대한 반입 신고가 들어갔냐? 보세가 들어갈 때는 반입 신고, 나갈 때는 반출 신고. 세관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세관이 너 이런 거 하라고 시켜서 얘네가 하는 거니까. 그런 기능들. 그다음에 물품에 대한 보관을 얼마까지 할 수 있냐는 보관 기간이 있고, 보관 기간이 지나면 뭐다? 물품이 체화되는 것이다. 체화되면 어떤다? 매각해버린다. 세관에서. 그다음에 보세 공장 같은 경우에도 뭐 반입 신고, 반출 신고, 그다음에 사용 신고, 그다음에 수입 신고 그런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보세 전시 같은 경우에도 반입 신고, 반출 신고, 그다음에 전시를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있습니다. 요건과 제반 사항들이 있죠. 보세 건설장 같은 경우에도 이 시설에서 물품들을 수입 어떻게 하고 반입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 물품 같은 경우에 그 나중에 수입 신고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에 대한 일련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보세 판매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입하고 반출하고 그런 것도 있고 보세 면세점이죠. 면세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물품들을 관리하는지. 보세 판매장에 있으면 옆에 보세 창고가 있겠네. 그렇게 상상하겠죠. 왜냐 물품들을 빼가지고 판매가 되면은 다 메꿔놓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가 이제 시내에서 보세 면세점에서 물품들을 샀어요. 근데 물품 하러 줍니까? 안 줘요. 안 줍니다. 언제 줍니까? 출국장에서 줘. 출국장에 줍니다. 왜냐면은 거기 이제 인도장이라고 있어요. 인도장. 그래서 내가 그때 산 물품에 대한 이런 서류를 주면은 거기서 이제 물품 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거를 받아가지고 비행기 타가지고 가는 거죠. 그죠?